속 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비 오나요? 그쪽은? 아니요, 그냥 흐리기만 합니다. 흐리기만 해요. 포항은 어떻습니까? 포항은 모처럼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아하. 모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아침부터 저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이어갈 텐데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 화창한 날씨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오늘은 좀 증오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뉴스 켜기가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 특히나 지난주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혜인 교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이야기들 가운데 동영상이라든가 또 여러 사이트들에서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거 보지 마시기를 제가 권고해드리고요. 또 그거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이어주시죠. 네.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7월 21일이었죠.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칼부림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한 명을 살해했고 다수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사건의 범인이었는데요. 범행 동기를 물어보자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왜 신림역이었냐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인근에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구간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고 출근하고 그러는 구간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저는 제일 주목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나는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그렇죠.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건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뭔가 분석해 볼 요소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워요. 그렇죠. 네. 이러한 범죄를 사실은 증오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을 해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증오 범죄는 증오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편견이나 선입견이 적개심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정의할 수 없는 특징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이 증오 범죄라는 게 영어로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서구에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작되면서부터 많이 나왔어요. 특히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나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언젠가부터 그 불특정 다수를 정말 대상으로 하는 특히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나와가지고요. 이 증오 범죄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서 매우 사무치게 미워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것의 범죄, 테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될 때, 사무치게 미워하는 이 감정이 표출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종이나 민족, 문화, 관습, 국정, 사상, 성적 지향성, 장애 유형 등 사실은 뭘 특정화할 수 없는 어떤 이 편견을 가질 만한 이 요소들과 함께 범죄가 이 특정 범주와 연결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사회 재난처럼 마치 혐오 범죄나 편견, 동기 범죄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지면서 범죄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테러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증오 범죄가 분명히 현실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쵸. 왜 우리 그 유명한 1대 29대 100 할미 법칙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는 야 이거 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 증오 범죄 일으키는 원인이나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 증오범죄가 아무 이유 없이 행해지는 살인 등의 어떤 범죄 행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살인에 비해서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은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병리 상태가 동반되는 경우가 꽤 흔하고 또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떤 빈곤이나 또 태어날 때부터 뭔가
뭔가 삐뚤어져 있는 어떤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등이 만약에 가중되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불안과 연결되어져서 이 유전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의 이 환경적인 어떤 자극이 되어지면서 이 반사회적인 행동이 이렇게 툭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런 반사회적인 어떤 특질을 가진 대상자가 불안하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무치게 미움의 어떤 대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정서가 같이 만나게 되면 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불안감을 가졌다고 해서 다 범죄로 이어지는 않을 텐데 최근에는 이게 현실화돼 가지고요. 뭐 저는 또 모방 범죄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 같은 거 보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린 건데요. 증오 범죄 어떤 결과들로 나타납니까? 사실 증오범죄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측면인데요. 이 피해자가 증오범죄를 만약에 당하게 되면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지는 것이 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큰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표적 집단의 측면으로서 이 피해자와 같은 집단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도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 당사자였던 것처럼 공포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신림역을 지나갔다면,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었을 거야 하는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인데요. 일반적인 범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갈등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마치 서로 양립되는 가치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마치 몇 해 전에 있었던 강남역의 묻지마 어떤 테러와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 가치적인 어떤 측면인데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존엄성을 준수하는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 곳에서 그 증오라든가 혐오에 관계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그 종교 관련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반대는 할 수 있는데 그것들 반대의 형태가 혐오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 보면서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심리학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증오범죄 피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안타깝지만 그냥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보다는 이게 사회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한 5년 정도나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 피해자들보다 한 2배 정도나 더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 그 사회적인 부분이 클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증오나 혐오가 바탕이 되는 거니까요. 원인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회적인 장애라고 불리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적 대책이 좀 우선시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증오범죄를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범죄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정신장애나 물론 성격의 탓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소외나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실이나 좌절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인 보복 심리로 표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통합적 가치 규범을 벗어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소용 체계를 좀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소규모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폭력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저는 국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저 가만 범죄의 하나야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범죄가 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방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정신질환의 개념의 범죄에서만 또 규정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국가와 개인이 또 가족이 이 환경 전체가 노력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 여러 커뮤니티를 젊은 사람들 많이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를 가봤는데 여전히 혐오 표현이 많아요. 그 미국에서 혐오 범죄들 또 증오 범죄가 많아질 때 Stop AAPI Hate라는 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증오 범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계속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어떤 이 영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물론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최대한 좀 억제되어져야지 되고 또 이 어느 정도 대중에게 관련한 교육을 통해서도 예방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에서는 증오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혜인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